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균 씨요, 지금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네.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죠? 약간 어려워질 수 있죠. 예. 일단 이제 간이검사에서도 음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가 소변하고 모발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음성으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의 근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정밀검사인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경찰이 아마 본인들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 투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실장이 자기에게 마약 투약을 하는데 자기를 모르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약 투약을 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정밀검사에서 머리카락이 이선균 씨의 머리카락 길이가 팔에서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0cm면 사실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경찰은 그러면 10개월 전에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준비한 첫 번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처벌의 근거가 되려면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뭐 모발 검사도 뭐 100가닥 정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음성으로 나왔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리털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원래 이렇게 수순이 정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은 길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치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하면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10cm다. 그러면 10개월 전 거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그건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리털이랄지 이제 속눈썹이랄지 이런 털은 사실은 자라지 않거든요. 거의 뭐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톱 같은 데도 사실 이제 마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이제 마약 투약을 했다는 거에 확신을 하는데 만약 투약을 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냐가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도 특정해야 하는데 약간 좀 난처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에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경찰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렌식한 내용에 마약과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유흥업소 실장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 뭐 지금 다리 털과 관련된 부분도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전에 가수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발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다리 털에서는 모발이 마약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시점이 지나서 잊고 계실 텐데 박유천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검사,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이어서 나온 또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선균 씨도 이제 정밀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 2차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때 이선균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리적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과정에서 모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 음성 나왔는데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모든 것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 진술을 거부하셨는데 오늘은 입장을 밝히셨나요?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본인의 어떤 의도는 이제 마약은 투약을 했는데 이건 나의 자의에서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근데 마약 투약은 이제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사실은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뭐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이제 그런 식, 뭐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폈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성균 씨가 이제 처음 검찰 1차 조사 때도 정밀 검사 나오면 그때 이제 조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 예. 그러면 사실 이성균 씨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어떤 측면이냐면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성균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3억 5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수도 커요. 그래. 예. 만약에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예.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그 나는 마약인지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일단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후에 이성균 씨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경찰 진술 알려진 내용이 유흥업소 여 실장에게 나는 속은 것이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감안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략이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감안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건 예.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죄가 없다. 나는 예. 죄가 없다.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는 그렇죠. 겁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예.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변호인하고 어떤 법적인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흥업소 여 실장이 과연 왜 거짓말할 이유가 있느냐. 예.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 실장이 마약과 관련해서 투약한 시점이 과연 10개월 전이냐 예. 아니냐 진술한 그 투약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폰에 대해서 하는데 그 휴대폰에서 만약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는 이제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문제인데 예. 만약에 정밀 검사인데 마약 성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그 마약 투여를 자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는 속아서 마약 투여를 했기 그 때문에. 여성하고 진술이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죠. 근데 본인은 예.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그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예. 이성균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균 씨가 이런 전략을 펴는 데는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보면 2년 전에 G드래곤즈 권주용 씨가 일본 콘서트 뒤풀이 중에 이제 뭐 대마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었고 그때 일본인이 준 담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좀 사례를 참고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권지용 씨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마약을 줬다고 주장하는 여 실장이 있는데 여 실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 실장이 또 공갈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휴대폰에 뭔가를 남아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마약을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럽에 갔다랄지 예. 아니면 뭐 도박장에 갔다랄지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에 뭐 음료수에 마약을 탄 걸 모르고 마셨다랄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죠. 또 물론 이성균 씨의 어떤 주장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거짓이냐 사실이냐 자의냐 타의냐 이런 부분을 이제 경찰에서 수사로 이제 밝혀내야겠죠. 네, G드래곤 권지웅 씨는 오늘 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성균 씨와는 다르게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검사 받아도 난 자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정말로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가능성을 보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해버리면 이제 검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뭐 아무리 속눈썹이랄지 다리털이다 할지라도 그게 뭐 한 1년 이상 뭐 이렇게 예. 되면 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지드래곤은 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검사해도 검출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저 부분도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종업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종업원이 과연 의도적으로 지드래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겠느냐. 이제 그에 관한 또 신빙성과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